133페이지 45번부터 32강 수업이 실시되겠습니다. 133페이지 45번입니다. 45번 연주 설비 컨디시에서 주용에 주입되는 용광의 재산화 및 스플래시 방지를 위해 턴디시로부터 주용에 잠기게 하는 내화물이 물론 롱 노즐도 됩니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침지 노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좀 슈라우드 노즐도 하여튼 이런 거 용광 재산화는 이런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침지 노즐입니다. submerged 노즐 해가지고 이 턴디시에서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주형 밑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기는 노즐이다 이래서 침지 노즐이라고 합니다. 이 침지 노즐은 submerged 노즐 해가지고 원래 이거 국제 규격에서 인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보니까 이걸 줄여서 SN, 턴디시를 TD, 레이더를 LD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철강 회사의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침지 노즐을 SN이라고 한다든지 턴디시 노즐을 TD라 한다든지 레이더를 LD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자도 적었습니다. 아마 국제적인 규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침지 노즐 이거는요, 담기는 거는 침지도 되지만 침적도 됩니다. 그래서 침지 노즐을 우리는 또한 침적 노즐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턴디시, 여기도 턴디시의 역할을 쓰라 하는 게 나옵니다. 실기에 주형에 주입할 때 주입량을 조절합니다. 주입량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주형의 용광을 배분합니다. 그 턴디시에 구멍을 2개나 3개 뚫으면 배분이 되겠죠. 용광 중 비금속 개제물을 이 턴디시에서도 부성 분리시킵니다. 이 보트형, 최근에는 보트형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다 우리말이 아직은 한자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울 건데 이 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늘 다자입니다. 마늘. 그러니까 스트랜드가 여러 개 있는 거. 이 다 스트랜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보트형은 보트형 다 스트랜드용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보트형.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보트형 다 스트랜드용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 스트랜드입니다. 자, 턴디시에서 주형에 주입하는 방법은 턴디시하고 주형을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턴디시에서 떨어뜨리는 거. 이걸 우리는 말하면 개방주입이라고 합니다. 이 개방주입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왜? 그 주변에는 공기와 산화를 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지노즐법으로 분류하는데 개방주입에서는 용광류가 대기와 접촉하고 산화개제물이 몰드에 혼입되는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침지노즐에서는 용광이 주형에 주입되는 동안 공기와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연주할 때도 어느 단계에서든 적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로에서 용선이 혼선차에 싣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전로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처리도 하고 전로에서 정년 처리를 하고 비록 온도가 좀 올라갔지만 또 노외 정년도 하고 이제 레이더에 싣고 와서 여기 이제 턴디시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턴디시에 이제 예열, 턴디시가 어느 정도는 좀 온도가 있어야만 이 용광이 급속하게 안 식겠죠. 그래서 턴디시 예열 온도는 약 900 내지 1100도씨입니다.
예열을 해두어야 됩니다. 컨디션의 용광온도는 얼마냐면 1550도씨입니다. 최근에는 복수 스트랜드, 근데 뭐 V자형만 해도 한 2개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스트랜드에 적합한 보트형 턴디시가 V형의 턴디시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걸 꼭 좀 알아주세요. 레이덜, 턴디시, 실링. 레이덜과 턴디시, 실링 밀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접촉을 안 하겠죠. 무산화 주조를 시켜냅니다. 실링 방법에는 외부 가스가 접촉 못하도록 합니다. 용광에 슈라우드 노즐, 슈라우드라는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노즐인데 그 안으로 산화물이나 이런 게 흡수 못하도록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할까 불활성 가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 실링 슈라우드 노즐 또는 완전히 아르곤으로 실링하는 슈라우드 노즐이 있고요. 아르곤 실링 컵 하는 게 있습니다. 불활성 기체죠. 아르곤 실링 챔버가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슈라우드 노즐, 아르곤 실링 슈라우드 노즐, 아르곤 실링 커브, 아르곤 실링 챔버 이런 것들이 다 산화물이 용광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조치 방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요. 47번입니다. 용광에서 강궤 변화의 응고 과정에서 기체 발생이 가장 적은 관계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진정강, 킬드 스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킬드 스틸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거 이제 한 번에는 다 아니지만 계속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제 눈에 익고 이해를 할 겁니다. 강 중에 탈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소가 50ppm 이하 함량 관계입니다. 뭐가 탈산하느냐? 가장 강력한 알루미늄이나 페로실리콘 등으로 완전 탈산하다 보니까 관계 상부에 V자 모양의 파이프가 생깁니다. 다 빠져나가니까. 파이프가 생기면 그 위에 있는 남아있는 우수한 좋은 관계도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관계의 상부에 파이프가 생성하고 기포가 있고 내부가 균일하나 그 V자로 증발이 되고 모서리에 붙어있는 잘라내야 되니까 회수율이 또한 불량합니다. 제조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진정강 수축공, 즉 파이프는 쓸 수 있는 건데 옆에 어설프게 붙어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핫탑을 그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뜨거운 어떤 물체를 얹어 놓으면은 위에도 천천히 이제 식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이 파이프가 안 생깁니다. 주형 상부에 단열재, 슬립을 부착하기도 하고요. 주입 완료 후에 탕면에다가 발열 보온제를 투입하여 방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 수장법, 주입 종료 후에 물에서 순행하는 것. 하주법, 주입 직후 탕상 조정제 투입하여, 이거는 하주법입니다. 밑에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탕상 조정제 투입, 보온 윤활작용 산화방지합니다. 단면 강규에 적을 때는 비록 킬드 강도 하주법으로 여러 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주법은 큰 인곳 케이스가 아니고 작은 걸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샘물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그 위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케이스가 아닌데 인곳 케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작은 걸 여러 개 둘 수는 있습니다. 49번 세미킬드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중간이다. 여러분 중국에 옛날에 보면 중용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중용.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남보다 못하거나
또 너무 느려 빠지거나 이러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상당히 그 적도 많이 생기고 또 그 뒤처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차지하라. 학문이 아니더라도 중간을 차지하라. 중용.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세미킬드강도 중간입니다. 림드강과 킬드강의 중간입니다. 세미킬드강은 약탈산을 합니다. 탈산하는데 기포 등 표면 흠이 많아집니다. 약탈산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약탈산하면 표면음이 없이 양호하다. 이게 아니죠. 그죠? 강제 실수율이 양호하다. 맞습니다. 과탈산될 때는 세미킬드강이라도 과탄산 될 때는 파이프가 커서 실수율이 낮아집니다. 주입속도 늦으면 성장 쉬우므로 상주 위에서 붙는 하광형의 빠른 주입이 좋습니다. 자, 전로형 플럭스 생석회를 여기에 또 하나 소개했네요. 소성형 우사하고 전로형 플럭스 소스 생석회 소성형 우사하고 반응성 우사하고 세립 정립 형태. 여기에 세립은 아주 미세한 거, 정립은 그 규격이 일정한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립이라는 것은 미세한 걸 말합니다. 플럭스 생석회니까요. 정립 형태의 반응성 양호하면 입자가 크면은 곤란합니다. 가루가 적어 손실이 없어야 하고 풍화작용 적어야 합니다. PSSiO2 등의 불순물이 적어야 합니다. 자, 1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연주조업 도중 주형에 투입되는 몰드 파우더 플럭스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많이 했지요. 산화방지, 윤활제 역할, 강청정도 향상, 수평 냉각 촉진을 하지 않습니다. 보온제 역할을 해줍니다. 주형 내에서 용광 보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설명이 요 밑에 다 있습니다. 몰드 플럭스, 몰드 파우더. 여러분, 요런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넣어놓고 음영 처리를 한 것은 실기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오실레이션 마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형 진동으로 형성되기 쉬운 강편 표면의 횡방향, 그러니까 횡방향이라는 뭐냐면은 세로 방향입니다. 횡방향 밑으로 쭉 내려 횡방향 줄무늬 모양의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용광교반장치 EMS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EMS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용광교반장치라고 해야 됩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토어입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토어입니다. 주형에서 전자기력 이용하여 침지 노즐에서 토출이라는 흘러내려오는 용광 유동 속도 제어하고 편석 방지하고 내용물 균일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교반장치입니다. EMS. 요거 실기에도 보면 어디 나오냐면은 그 주조할 때 바로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냉각하는 그 단계 세그먼트 그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체로 쭉 가가지고 이제 절단해 가지고 아병 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그 단계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EMS를 설치해 가지고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토어를 잘 전자기적으로 휘젓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요 EMS가 있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용광교반장치다. 용광교반장치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전자기력 이용하여 뭐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이 그 실기시험 칠 때는 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광 유동 속도를 제하고 편석 방지하고 내용물 균이라 그래서 사용한다.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 실기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방지 내용물 균이라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주형 밑쪽, 그 다음에 저 세그먼트 롤러 에이프런 쪽, 그 다음에 그 평평 수평으로 가면서 이제 절단하는 쪽, 그 세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연주에서도 53번 LD 전로 제강에 사용되는 매용제는 용전화 같은 말이죠. 플럭스로 가장 적합한 원료는 형석과 산화철입니다. 매용제 보통 플럭스에 있는데 이 매용제는 촉진을 해주는 겁니다. 금속, 광석 용해할 때 어느 온도에 도달하면 개재하는 비금속 물질과 화합하여 별도 용융체 형성하여 협잡물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밀스케일, 소결광, 철광석 형성 등입니다. 여기에 매용제입니다. 여기에서 뭐 소결광이나 철광석 같은 건 또 뭐가 됐냐 하면은 냉각제도 됩니다. 자, 특히 형석 사용하면은 유동성 형상 및 탈원작용이 합니다. 유동성 형상 및 탈원작용이 합니다. 자, 형석은 요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유동성 형상 탈원작용.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전로 오지 시스템 많이 했죠. 폐기가스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회수해서 재사용하거나 또 인체 무양거는 굴뚝 스테이크를 통해서 이제 배출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전로 오지에서 가스의 누기, 가스 누기라 이 말은 여기에 누설기체를 말합니다. 누기라는 것은 한자로 누설기체입니다. 한자를 설하는 게 아니고 누기는 누설기체라고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발생하여 점검할 때 필요한 안전 가스는 방독마스크다. 여기에서 LD 전로에서 발생한 폐가스 양 측정한 결과 CO2가 1.5kgf였을 때 CO2의 부피는 표준 상태는 몇 세제곱미터인가? 부피 산출은 여기에서도 뭐 1몰 부피가 22.4입니다. CO2 1몰 질량은 12C 플러스 16 곱하기 2하니까 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여기에서 넣어서 풀면 됩니다. 자, 57번 연주법이 붕괴법에 비하여 유리한 점 설명한 특징 중에서 맞지 않은 것은 제품 사이즈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다. 이 연주에서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제품 사이즈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하면 실수율이 향상됩니다. 엄청 향상됩니다. 연속주조법은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연주, 철강 제품 세 가지로 종류가 단순하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연주법은 그래서 제품 사이즈의 다양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중간 제품은 뭐냐 하면은 슬래브 블룸 빌렛이 있습니다. 슬래브 블룸 빌렛. 요 세 가지니까 종류가 단순합니다. 자,
나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하면 실수리 양상되고, 다연속주조법은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가능하고, 연속주조법에서는 제조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량 생산에 해당합니다. 59번 전기로 제강 산화기의 가장 큰 목적에 해당하는 특징은 산화기는 말이죠. 여기 이제 산소 같은 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인 맞겠죠. 산화정연기에 유해 원수 SiP 그 다음에 불순 원소를 Si나 P를 P 그리고 불순물 수소를 불순물이나 수소를 산소 철광석으로 제거합니다. 불순물 수소를 뭐로 제거한다고요? 산소 철광석으로 제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물과 여기에 산화생명 수소가 있는데 이게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H2O가 되겠죠. 자, 불순물, 수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산소 철광석으로 제거하며 탄소량 조절, 그래서 이게 이제 산화기는 크게 탄소량 조절, 강력온도 균일화 환원 조절, 이것이 산화정연기입니다. 환원기를 한번 봅시다. 탈산, 탈항, 성분 조정, 온도 조정입니다. 자, 저기 뭡니까? 전로 제강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전기로 제강에서는 이렇게 산화정연기는 SiP 불순물 수소를 산소 철광석으로 제거합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탄소량 조절, 강력 온도 균일화, 환원 조작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원기는 그럼 뭐냐? 산소를 환원기에 제거합니다. 황하고 탈산, 탈항, 성분 조정, 온도 조정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자, 32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